숫자 하나, 단 1000분의 1이라는 아득히 작은 차이, 300이라는 완벽한 숫자에서 299로 떨어진 순간, 일반 팬들에게 그것은 전광판 위의 작은 변동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전설적인 영웅 베리 본즈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이 숫자는 짙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의 경고음이었습니다. MLB 역사를 지배했던 위대한 타자의 위치에서 볼 때 베리 본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300이라는 경계선은 결코 단순한 기술적 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라는 가혹한 세계에서 그 숫자는 평범한 선수와 메이저리그를 지배하는 슈퍼스타를 갈라놓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입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지친 팔과 피로가 누적된 다리를 타들어가게 만드는 무형의 심리적 장벽입니다. 55일 동안 산 정상에서 정복자의 깃발을 지켜냈지만 오라클 파크에서의 가혹한 4번의 타석 끝에 이정우는 결국 그 참혹한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아시아에서 온 천재 타자를 삼켜버리기 위해 은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전술적 마트릭스 때문이었습니다. 베리 본즈의 분석에 따르면 타자의 타율이 300m로 떨어질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언론에 돌아서는 시선이나 여론의 변화가 아닙니다. 가장 잔인한 진실은 바로 상대 투수들이 그의 모든 메커니즘을 완전히 해독했다는 사실입니다. 스윙의 암호는 깨졌고 전술적 덫은 이미 그를 향해 덮쳐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정우의 이번 시즌 기이한 통계와 숨막히는 번동의 여정을 조명해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해 눈부신 정상에 올랐다가 다시 아찔한 내리막길을 맞이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이정우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리그의 포문을 열며 220이라는 지극히 불안정한 타율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한 한 마리의 맹수처럼 이정우는 미국 대륙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4월 타율은 312까지 치솟았고 5월에는 313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6월 340이라는 경이로운 타율을 기록하며 폭발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이정후라는 이름은 MLB 타격왕 경쟁의 최우선 후보로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열광했고 한국의 야구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들은 한국에서 온 새로운 우상의 유려한 스윙 영상을 연신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야구의 최고봉은 결코 탄탄대로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7월이 다가오자 가장 차갑고 잔혹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치러진 18경기 동안 그 눈부시던 통계 수치들은 여차없이 깎여나갔습니다. 18경기 중 무려 6경기에서 무안타로 침묵했고 10경기에서는 겨우 안타 하나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멀티히트 경기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멀티안타 경기는 단 한 경기, 3안타 경기도 단 한 경기에 불과했습니다. 타격왕을 위협하던 매서운 사냥꾼의 위치에서 밀려난 이정후는 타격 순위 9위까지 수직 하강했습니다. 358타수 107안타. 그것은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니라 누적된 체력적 고갈과 전술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통계였습니다. 25일 로스앤젤레스 엔젤스와의 오라클 파크 홈 경기는 이러한 추락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면이었습니다. 4번의 타석에 들어섰지만 4번 모두 씁쓸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에 말 첫 타석, 팀이 2대1로 앞선 상황에서 이정후는 엔젤스의 우완 투수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를 상대했습니다.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공은 허공으로 높게 떴고 유격수 글러브 속으로 허무하게 들어갔습니다. 3회 말 2번째 타석, 팀이 5대1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찬스에서 그는 또다시 유격수 쪽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6회 말 3번째 타석 역시 1루수 쪽으로 향하는 무기력한 땅볼 안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은 9회 말 마지막 타석에서 찾아왔습니다. 스코어는 3대3 동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그의 어깨 위에 엄청난 압박감이 짓눌렸습니다. 오라클 파크의 모든 관중이 한국인 슈퍼스타의 한 방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복되었습니다. 2루수 쪽 땅볼을 치며 허무하게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4타수 무안타 무득점. 10회 말 연장전에서 동료 라파엘 데버스 끝내기 타점으로 7대6 승리를 거두며 샌프란시스코의 5연패 사슬을 끊어냈지만 이정후 개인에게 그날 밤은 조용하지만 잔인한 폭풍우였습니다. 베리 본즈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해보면 이정후의 이번 슬럼프는 결코 우연이나 일시적인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아시아 슈퍼스타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4단계 전술적 덫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원인, 암호화된 보이지 않는 존의 완전한 해독. 시즌 초반 신인 선수들은 상대에게 생소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정후는 뛰어난 선구안과 타고난 정타 능력으로 리그를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반에 들어서자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첨단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초고속 카메라 각도와 수백만 개의 스윙 궤적 데이터가 컴퓨터에 의해 분석되었습니다. 상대 분석원들은 이정후의 스윙 궤적에서 보이지 않는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바깥쪽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과 변화구에 대한 미세한 틈이었습니다. 엔젤스의 그레이슨 로드리게스와 투수진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던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그 약점 존에 정확히 공을 찔러 넣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개인의 스윙 암호가 노출된 이상 타고난 본능만으로는 메이저리그 투수들을 상대하기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 .3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심리적 압박. 베리 본즈는 최고 수준의 야구에서 심리가 승패의 50%를 결정한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의 타율이 .302에서 .299로 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심리적 뚝은 무너집니다. 타자는 조급해지고 평소라면 버렸어야 할 나쁜 공에 손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안타를 만들어 타율을 올리고 싶다는 조급함이 오히려 타격 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엔젤스전에서 나온 이정후의 4번의 타석 모두 지극히 밋밋한 뜬공과 땅볼이었습니다. 이는 심리적 중압감으로 인해 타이밍이 빨라졌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증거입니다. 마잎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마잎은 더욱 깊게 몸을 잡아끌 뿐입니다. 세 번째 원인 가혹한 체력적 고갈. 메이저리그의 한 시즌은 162경기를 치르는 혹독한 마라톤입니다. 수많은 시차와 시외 이동, 연이은 경기가 이어집니다. 7월에 찌는 듯한 더위는 선수들의 체력을 검증하는 가장 잔인한 여각입니다. 아시아 타자들의 신체는 시즌 중반에 들어서면서 더 큰 피로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체의 힘이 떨어지면 골반의 회전력이 감소합니다. 골반 회전이 느려지면 스윙 스피드는 단 100분의 1초 늦어집니다. 베리 본즈와 같은 전설적인 홈런왕의 시선에서 볼 때 그 100분의 1초의 차이는 담장을 넘기는 홈런과 투수 앞으로 굴러가는 무기력한 땅볼을 가르는 운명의 차이입니다. 네 번째 원인, 상대 투수들의 집요한 전술 변화.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더 이상 시즌 초반처럼 이정후에게 정직한 패스트볼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빼앗는 변구와 체인지업을 집요하게 섞어 던지며 그의 대기 시간을 강제로 빼앗고 불리한 각도에서 타격하도록 유도합니다. 상대가 이정후의 습관 하나하나를 철저히 연구하여 그의 장점을 역으로 이용하는 지독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월 25일 경기 장면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베리 본즈와 야구 전문가들이 포착한 일반 관중의 99%는 놓치고 지나간 숨겨진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회 말 이정후의 4번째 타석이었습니다. 스코어는 3대3, 상대 투수는 바깥쪽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던졌습니다. 타격감이 절정에 달했던 6월의 이정후였다면 무게중심을 낮추고 스윙 타이밍을 정확히 4분의 1초 늦춰 손목힘만으로 그 공을 밀어치기 안타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리그를 지배했던 전매 특허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이정후의 손목은 너무 일찍 돌아갔습니다. 공이 방망이에 닿기도 전에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버렸습니다. 베리 본즈의 분석은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정후의 눈은 공의 궤적을 분명히 쫓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계와 근육 반응은 더 이상 동기화되지 않았습니다. 단 몇 밀리초의 오차였지만 그것은 완벽했던 천재 타자와 슬럼프에 신음하는 타자를 갈라놓는 잔혹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이정후의 침체와 타율 하락은 즉각적으로 거대한 미디어 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딧, X, 그리고 한국의 주요 스포츠 커뮤니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회의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후의 거품이 드디어 꺼졌다. 메이저리그가 한국 야구의 진짜 매운맛을 보여줬다. 몇 달 동안 반짝했던 수혜자일 뿐이다 라는 차가운 반응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베리 본즈의 역사적 통찰로 바라볼 때 이것은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성장통입니다. 이정후는 .300 이상의 타율을 유지하기 위해 55일 동안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지만 단 한 경기의 침체로 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메이저리그란 본래 그런 곳입니다. 동정이나 휴식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냉혹한 세계입니다. 상대는 이정후가 스스로 답을 찾고 제기할 때까지 이 약점을 철저히 파고들 것입니다. 이정후는 지금 미국 진출 이후 가장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타율이 .299로 떨어졌다는 것은 한 천재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슈퍼스타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혹독한 시험대입니다. 시즌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연패를 끊어냈지만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진화한 이정후의 복귀가 절실합니다.